안녕하세요. 오늘 채널을 처음 개설한 20만입니다. 무슨 채널이냐면요, 그냥 20만 킬로 정도 된 차들은 어떤 성능을 발휘하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컨텐츠로 한번 다뤄보려고 하거든요. 일단 제가 가진 차들부터 먼저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은 20만 정도 된 차들을 소유하신 분들의 차량 성능도 한번 확인해보고, 과연 20만 킬로 정도 된 차들의 가성비가 어느 정도고 구매를 해도 되는지를 좀 체크해 보려고 하거든요. 일단 제 차량부터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저는 차가 지금은 3대 정도 있고요. 제가 기변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근데 대부분 저는 20만 넘는 차들을 선호해요. 일단 가격도 저렴하고, 그리고 저는 안전불감증이 좀 있어서 차라리 키로수가 된 차들을 직접 구매를 한 후에, 그 키로수가 낮은 만큼 가격이 저렴하잖아요. 그래서 그 저렴한 만큼의 금액을 다 차량 수리비에 넣어버려요. 그냥 타이어를 다 갈아버리던지, 일단 차 가져오면은 이런 오일류랑 하체 싹 뜯어서 재구성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제가 직접 차를 수리를 맡겨야지만 좀 속이 편하더라고요. 10만 킬로 된 차들을 가져와서 뭐 이 차는 10만 킬로밖에 안 탔으니까 뭐 하체 뭐 크게 돈 안 들여도 돼요, 아니면 뭐 오일류라든지 다른 엔진 미션 같은 경우에 문제가 없다고 믿고 대부분 차를 좀 투자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것보다 그냥 눈에 보이는 것부터 안 보이는 것까지 차가 좀 저렴한 만큼 싹 다 갈아버리는 편이에요.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차종은 그 S클래스 63 AMG 쿠페고요. 지금 키로수가 19만이 좀 넘었습니다. 제가 1년에 한 4만에서 5만 킬로 정도 주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차를 3대를 가지고 좀 번갈아 가면서 타는 편이에요. 한 대만 타면은 키로수가 너무 많아져 가지고, 그래서 이 차로 고속도로를 많이 이용하기도 하고, 제가 또 이 차 말고도 또 7 시리즈가 한 대 더 있고 또 제네시스가 한 대 더 있어요. 그거는 좀 나중에 다뤄볼 거고, 이 차는 제가 구매했을 때 18만 정도에 구매했는데, 이제 제가 차를 구매할 때 어떻게 구매하는지를 좀 알려드리려고 하거든요. 오늘은 일단 저는 차를 볼 때 이게 뭐 7 시리즈를 구매할 건지, 아니면 뭐 E클래스를 구매할 건지, 아니면 뭐 쿠페를 구매할 건지에 따라서 보는 게 좀 틀려요. 일단 저는 이 차를 기준으로 얘기해 드릴게요. 저는 이제 이 차를 살려고 했을 때 처음에는 이제 10만 킬로 정도 된 차를 구매하려고 했어요, 처음에. 그러니까 제가 적정하게 구매하려고 했던 금액이 대략 1억 조금 안 되더라고요, 제 기준에 맞는 차를 구매하려고 했을 때. 그래서 이제 매매단지를 몇 군데 갔었거든요. 근데 이게 차가 10만에서 한 12만 정도 차를 몇 대 봤는데 생각보다 상태가 안 좋은 차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명색이 S클래스 AMG 쿠페인데 이게 신차가가 2억이 넘는 차인데, 타이어를 한국 브랜드 타이어가 사이즈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타이어를 껴놨더라고요, 어떤 차들은. 그래서 살짝 좀 실망했어요. 그리고 이제 엔진을 켰는데 RPM이 이 밑으로 안 떨어지는 경우도 있었어요,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그리고 이제 악셀을 밟아도 악셀 반응 속도가 좀 느리거나, 그리고 이제 핸들 유격, 핸들을 뭐 좌로 끝으로 돌렸을 때 이게 딱딱딱딱딱딱 소리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시트 같은 경우에도 좀 많이 해져 있거나 핸들도 많이 해져 있고, 그런 차들은 대부분 고속주행 한 차들이 아니라 진짜 시내주행만 한 차들이에요. 그리고 이게 고출력이다 보니까 이런 차들은 시내주행을 하면 할수록 좀 불리하거든요. 고속주행을 해주면은 진짜 차가 건강해져요. 이게 cc가 굉장히 높다 보니까, 이게 5800cc에 585마력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685마력인가 잘 모르겠네요. 제가 차를 잘 알지는 못해서.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차를 보러 갈 때 안 좋은 차들을 좀 많이 봤는데, 그런 차들도 대부분 무사고에 차주도 많이 변경 안 된 차들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갈리는 이유가 고속주행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 키로수의 전체적인 게이지가. 근데 이 차는, 이 차 기준으로 얘기해드리면은, 이 차는 타이어는 피제로 굉장히 상위 등급이 꽂혀 있었어요.
근데 마모가 좀 돼 있는 상태라서 제가 가져오자마자 타이어부터 갈았거든요. 그게 한 400만원 정도 나온 것 같아요. 400만원 좀 안 됐어요. 그리고 하체 한번 싹 갈아가지고 한 500만원 정도 나오고요. 그리고 오일류 싹 갈아가지고 한 150만원인가 100만원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따로 뭐 고친 거는 없어요. 대략 1000만원 정도 들었어요. 제가 이 차 가지고 나서 그냥 기본적인 거 수리한 거. 상태가 좋았을 때 기준이에요. 타이어는 한번 싹 갈면 일단 기분이 좋아요. 왜냐면은 고속도로를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타이어 때문에 좀 불안할 때가 많아가지고. 아무튼 이 차는 차주가 딱 한 분이셨어요. 50대, 제가 알기로는 50대였었고 건설 쪽 하시던 분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고속주행만 해서 핸들도 해짐이 정말 하나도 없고요. 완전 새 핸들이었어요. 지금 이것도 해짐 하나도 없거든요. 그리고 운전석도 20만 킬로나 탄 차였지만 운전석 시트도 완전 새 거는 아니지만 쿠션 꺼짐도 없고 해짐도 아예 없었어요. 그리고 이런 물리 버튼이나 이런 쪽도 굉장히 깨끗했고, 그리고 흡연차 비흡연차를 구분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쪽 이제 A필러라고 하잖아요. 이쪽 A필러 쪽에 흡연을 하신 분들은 이렇게 담배 자국이 남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담배 자국도 없고, 그리고 이런 썬루프 쪽 있잖아요. 썬루프 쪽을 이런 물티슈 같은 걸로 이제 안쪽을 닦아 보면은 담배 핀 차들은 그 담배 자국이 있어요. 그 담배 냄새 타르 같은 게 좀 껴 있어요. 그런 걸로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아무튼 그런 것도 없고, 그리고 본네트랑 그 범퍼 쪽에 돌방이 좀 있었거든요. 그리고 엔진도 굉장히 우렁차고 깨끗했어요. 굉장히 청량하고 RPM 수치도 굉장히 안정적이었고요. 20만 킬로 가까이 탔지만은 컨디션이 가장 좋았어요. 이 차가 제가 보러 다닌 차 중에서. 그래서 이 차는 제가 이 AMG 같은 경우에는 키로수가 많으면 확실히 불리해서 다른 차들은 20만 킬로가 돼도 그냥 상태만 좋으면 샀는데, 이 차는 처음에는 10만 킬로 미만을 보다가 10만 킬로 보다가 그냥 한번 이 차도 한 20만 킬로 한번 봐볼까 했는데, 그때 매물이 20만 킬로 가까운 게 이 차 한 대밖에 없었거든요. 그냥 한번 보러 가보자 하는 김에 가서 봤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날 그냥 바로 가져왔어요. 이거 차. 그 딜러분이 얘기하시는데 차 보러 오시는 분이 별로 없었대요. 왜냐면 그 AMG 쿠퍼 아무래도 고성능 모델이다 보니까, 그리고 E클래스도 아니고 이게 S클래스니까 이게 한번 수리비 나가기 시작하면은 몇 천만 원 우습게 나가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많이 안 보러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다행이었죠. 그래서 바로 이 차 구매했죠. 이 차 구매하기 전에 한 6대인가 봤었어요, 엔카에서. 근데 다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근데 이 차를 구매하기 전에 이게 1억이 좀 안 되거든요. 이제 포르쉐 911도 굉장히 많이 봤었고, 처음에 포르쉐 911을 살까, 처음에 포르쉐 911을 사려고 했었어요. 근데 포르쉐도 제가 이게 지방에 있을 때가 좀 많은데 수리하는 것도 좀 문제고, 엔진오일도 3000km마다 한 번씩 갈아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포르쉐 911을 한 번도 안 타봤거든요. 그것도 너무 번거롭더라고요. 그래도 합성유 넣으면은 5000에서 6000km는 가잖아요. 그리고 또 아무래도 포르쉐니까 그 정식 서비스 센터에서 왠지 갈아줘야 될 것 같은 그런 압박감도 좀 있었고, 그래서 어떻게 보다 하니까 제가 옛날에 CLS AMG를 tas었거든요. CLS AMG 제가 19년도인가 18년도에 신차를 뽑아서 샀어요. 그때 CLS AMG 쿠페 S 모델을 사서 1억 8,500인가 그 정도 줬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제가 기분이 되게 좋았었거든요. 그 차 밟는 그 소리가. 그래서 포르쉐를 살까 AMG를 살까 진짜 많이 고민했을 때 그 금액이 겹치는 선에서, 원래 CLS AMG랑 그 911이랑도 좀 봤었는데 어떻게 하다가 S클래스를 또 보게 됐는데, 이게 평이 좀 안 좋아요. 이 차가 왜 안 좋냐면 이 차가 되게 무거워요. 진짜 무거워요, 이 차가. 그래서 차가 나가기는 잘 나가는데 민첩하지가 않아요. 막 이게 막 칼치기를 한다든지 고속도로에서, 저는 그렇게 운전 안 하지만 그렇게는 못해요.
굉장히 묵직하게 막 탱크처럼 나가는 기분이 좀 있어요, 이 차가. 저는 그게 더 마음에 드는데, 이런 고성능 모델을 좀 타시는 분들은 좀 가볍게 좀 굉장히 민첩하게 타는 거를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워낙 그 대형차만 타다 보니까 그렇게 묵직하게 나가는 거를 좋아하거든요, 차들이. 근데 이 차가 딱이더라고요. 특별히 뭐 AMG 모드를 S 모드를 안 놓고 보통 그냥 노말 모드로 타는데 출력이나 속도는 만족하게 타는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얼마까지 몇 킬로까지 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한 30만 킬로 정도는 타려고 하거든요. 한 3년 정도 타면 30만 될 것 같아요. 그럼 완전 차값이 똥값이 되겠지만은 그래도 뭐 제가 안전하게 타면 좋은 거니까요. 그리고 외관 상태도 그렇게 나쁘지 않고요. 제가 이거 랩핑할까 생각 중이거든요. 한 250인가 300 정도 달라고 하는데 일주일 정도 맡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이긴 해요. 지금 랩핑만 한번 하면 될 것 같아서. 그리고 나머지는 이 차는 20만 킬로 가까이 탔는데 큰 문제는 없어요. 큰 문제가 이게 히터가 안 나왔었어요. 이게 제가 그 밑에 지방에 있는데 지금 여름에 잘 탔어요. 이거를 에어컨도 잘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살면서 에어컨이 안 나오는 차는 몇 번 봤는데 히터가 안 나오는 차는 처음 봤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12월 달에 가서 수리를 했는데 왠지 밑에 지방에서 수리하면은 뭔가 좀 안심이 안 돼가지고 제가 그 송도에 자주 가는 그 센터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사장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수리비는 얼마 안 나왔어요. 30만원. 근데 한겨울에 히터가 안 나오는 차를 타고 그 송도까지 가는데 진짜 추웠어요. 그래서 뒤에다가 그 미니 이불 있잖아요. 그 미니 이불을 덮고 갔어요. 추워서. 그래서 진짜 영하 막 5도인가 7도였거든요. 12월 달에. 그래서 가다가 휴게소에서 우동 먹고 몸 좀 녹이다가 이불 또 이렇게 막 쓰고 가서 수리했죠. 금방 고쳤어요. 와, 나는 히터가 안 나오는 차는 처음 봤어요. 한 30만원인가 50만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뭐 큰 문제는 아니요. 뭐가 뭐 유착이 됐대나 뭐 그래서 그랬는데 지금은 큰 문제 없이 굉장히 만족하면서 타요. 일단 이 출력 자체가 워낙 높아가지고 이 차 밀어주는 느낌이 굉장히 좋아요. 원래 에쿠스나 이런 대형 세단 타면은 악셀 밟을 때 기분 되게 좋거든요. 아마 타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타실 거예요. 아마 다들 그 막 민첩한 게 아니라 그 마치 무슨 전함을 모는 것처럼, 전함은 너무 오반가? 굉장히 묵직한 거를 이렇게 쫙 밀어주면은 그 느낌이 진짜 좋거든요. 특히 고속도로에서 그 묵직한 게 이렇게 쭉 나가는 느낌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대형 세단 타시는 분들은 대형 세단만 타세요. 대부분. 저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게 그 마우라 소리라 그러나? 그 소리도 좀 좋고. 원래 시끄러운 거는 싫어하는데 솔직히 여기서 나는 소리는 그 거짓이 아니잖아요. 저는 막 개인적으로 튜닝하고 이러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마우라 막 진짜 시끄럽게 튜닝하고 막 아반떼 같은 거에 튜닝하시는 분들 개인차긴 한데 그분들은 그 소리 자체가 그 차에서 나오는 출력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거짓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 차는 그래도 출력이나 그 마우라 소리가 좀 정직한 거잖아요. 속도만큼 나와주니까 엔진도 그만큼 크니까 소리도 나오는 거라서 그래서 엔진음도 듣기가 좋고요. 그리고 속도도 잘 나와요. 그리고 하차감도 좀 좋은 것 같아요. 이 S클래스 쿠페가 내가 알기로 신차가가 이게 한 2억 조금 넘거든요. 2억이 넘는 차인데 이 퍼포먼스가 그렇게 안 좋아요. 이게 앞좌석이 S클래스랑 똑같거든요. 거의 퍼포먼스가 안 좋아서 이게 판매가 아주 많이 안 됐어요. 그리고 이게 젊은 분들이 좀 선호하는 차가 아니에요. 제가 지금 나이가 40이 조금 넘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차를 많이 못 봤어요. 제가 이 차를 돌아다니면서. 그래서 희소성이 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감가율이 좀 세긴 센데 그래서 저는 더 좋더라고요. 이게 많이 안 타고 다니는 차라서 좀 좋아요. 그 CLS 쿠페, CLS 그 AMG 모델은 좀 많이 팔려서 많이 다니는데 이 차는 제가 타고 다니면서 마주친 적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아랫지방에 있거든요. 아랫지방에서는 진짜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더 만족하면서 타는 것 같아요. 이 차 따로 또 장단점이 뭐가 있을까요? 없네요. 저번에 이게 제가 여름에 샀거든요. 봄쯤에 봄 여름 그때 사가지고 수리 대략 타이어 하체 오일료에서 한 1000만원 정도 싹 갈고 그리고 나서 딱히 뭐 손보거나 문제 생기거나 이런 건 없었네요. 굉장히 만족하면서 타는 것 같아요. 고속도로 가서도 차 잘 나가고 엔진음도 굉장히 건강하고요. 큰 문제 없이 한 30만 킬로 정도 탔으면 좋겠네요. 아, 저거 뭐 하나 갈아야 된다던데. 저거 뭐지? 이거 핸들 소리 조금 나던데 한 300만원 정도 나올 거라고 하더라고요. 양쪽 세트로 갈면. 그래서 아주 미세하게 나는 거라서 그 사장님이 지금 갈지 말고 그냥 좀 더 타다가 나중에 그냥 싹 가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안 갈았는데 주행에는 문제 있고 그런 거 일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부품비는 조금 비싸긴 한 것 같은데 확실하게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비싼 건지는 모르겠어요. 엔진오일도 한 36만원인가 40만원 좀 안 됐던 것 같아요. 갈 때. 저는 보통 5000km 안 타거든요. 합성유 갈고 한 3,000에서 4,000 정도 때 갈아줘요. 그리고 클러싱인가? 그거 꼭 해달라고 하고요. 그리고 따로 뭐 관리하는 거는 없어요. 그리고 저는 막 악셀을 막 세게 밟거나 막 브레이크를 계속 밟거나 이렇게 운전하지 않거든요. 그냥 좀 천천히 가는 편이에요. 저는 이 묵직한 거를 이렇게 길게 이렇게 밀어주는 그 느낌이 좋아가지고 운전을 막 빠바바바바박 이렇게 하지는 않은 편이라서. 그리고 우리 딸도 있는데 딸도 좋아하더라고요, 이 차. 단점이 뒷자리가 좁아가지고 편하기는 편해요. 이 차는 뒷자리가. 근데 내릴 때 앞에 좌석에서 이렇게 내려가지고 시트를 밀어줘야 돼서 그 점은 좀 불편한데 그것 말고는 이 차는 만족하면서 타요. 그리고 제가 차가 한 대 또 있긴 하거든요. 2대 더 있긴 한데 그래서 돌아가면서 타서 저는 불편한 거는 없네요. 그리고 지금 기변병이 조금 왔거든요. 돈을 조금 써가지고 한 대 또 사고 싶은 차가 또 있어요. 무슨 차를 사고 싶냐면은 에쿠스 구형 모델을 타고 싶더라고요. 그 JS350 그 모델 있잖아요. 그 성냥깍처럼 생긴 옛날 에쿠스. 그 번호판이 하단 범퍼에 있는 게 아니라 그 트렁크에 붙어 있는 거. 그 차를 엄청 사고 싶더라고요. 그게 지금 보통 한 350, 400 정도인데 한 20만 킬로 정도 되는 차는 한 500 미만이면 사더라고요. 그래서 수리 한번 싹 해서 타고 싶은데 괜히 자동차세만 많이 나오고 낭비하는 거 아닌가 해서 안 사고 있긴 한데 아마 조만간 살 것 같아요. 지금 며칠째 그것만 보고 있어요. 무슨 다른 막 슈퍼카 S클래스가 사고 싶은 게 아니라 이유는 모르겠는데 그 옛날 에쿠스를 한 대 꼭 갖고 싶더라고요. 예전에 그거를 제가 샀었거든요. 그 예전 에쿠스 그 리무진 모델. 근데 그때 제가 그거를 몇 년 전인데 한 700만원인가 800만원 주고 가져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꽤 오래 탔어요. 근데 그 차가 상태가 좀 안 좋았어요. 그 뒤쪽 중간 필러에 이렇게 리무진 모델은 불 들어오는 게 있는데 그 불도 나갔었고 차 상태가 조금 안 좋아서 막 소장하고 싶고 막 그런 느낌이 좀 안 들었었어요. 그리고 리무진 모델이 조금 투박하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좀 마음에 안 들었어서 좀 중간에 타다가 그냥 팔아버렸는데 아무튼 요즘 그 차에 꽂혀가지고 그 차도 조만간 사가지고 한번 보여드리지 않을까 생각하네요. 일단 제가 가지고 있는 차는 한번 싹 다 보여드릴게요. 일단 S클래스 이거랑
그리고 7 시리즈 그 G12 모델 롱바디 하나 있거든요. 740 Li. 그거는 19만 8천인가 됐어요. 지금 19만 8,800인가 그럴 거예요. 그게 20만 킬로까지거든요. 그 성능 그 BMW 서비스 그게 만료가. 그래서 200km 타기 전에 서비스 센터에다가 지금 맡기려고 그러거든요. 뭐 갈 수 있는 거 싹 다 갈아달라고 하고. 그것도 견적 한번 짜봤어요. 20만 킬로 된 기념으로 한 400 정도 나오더라고요. 하체 한번 싹 갈고 뭐 이것저것 하는데 한 400 정도 나올 것 같다 그래가지고 서비스 센터에다가 한번 입고 시켜가지고 뭐 AS 받을 거 있으면 받아가지고 한번 입고 한번 시키려고 하는데 그것도 한번 리뷰로 찍어야겠네요. 일단 오늘 영상은 뭐 첫 영상이니까요. 이걸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제가 아무튼 컨텐츠는 20만 킬로 근접하거나 넘은 차들에 대해서 리뷰를 좀 남기고, 좀 다른 사람들이 뭐 타시는 거 있으면 가서 좀 찍어보고 이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상 끝내겠습니다.